고칼륨 혈증 치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떠돌아다니는 혈중의 칼륨들을 일시적으로 세포 내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재분배시킨다 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칼륨을 제거하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집어넣어서 혈중 칼륨 농도를 낮추는 방식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칼륨을 세포 내로 집어넣는 인슐린, 그리고 베타2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고칼륨 혈증 원인 약물 중에 베타2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반대로 베타2 아고니스트는 치료제로 활용이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탄산염. 자, 우리 혈중의 pH가 높아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소 이온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염기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pH를 높게 만들어주면요. 세포 안에서 이걸 완충해 주려고 H+가 튀어나오고 반대로 칼륨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칼륨을 세포 내로 집어넣는 방식이고요. 내재된 혈당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함께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혈당이 유지가 되겠죠. 보통 레귤러 인슐린의 형태로 쓰게 되는데요. 10유닛을 일단 정맥으로 투여해서 즉각 50% 덱스트로스 용액을 50ml 정도 투여해 줍니다. 자, 이게 좀 번거롭다. 그래서 보통 이 비율에 맞춰서 50% 덱스트로스 용액을 50에서 100ml,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귤러 인슐린 10에서 20유닛 정도를 섞어서 동시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한 15에서 30분에 거쳐서 투여하게 됩니다. 자, 항상 이제 저혈당을 주의해서 혈당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10에서 2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30에서 60분에 피크를 찍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인슐린 없이 그냥 볼러스로 50% 덱스트로스를 투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히려 급성 고칼륨 혈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고칼륨 혈증 유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루코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오죠. 이 글루코스는 우리 삼투압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글루코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물을 끌어당깁니다. 어디서요? 바로 세포 안에서 물들이 막 끌어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 이 안에도 칼륨이 들어있는데 상대적으로 진해지겠죠. 세포 안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칼륨의 그라디언트가 형성이 돼요. 더 심하게 생겨서 칼륨도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포 안에서 밖으로 혈중으로 칼륨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성 고칼륨 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200에서 250mg/dL 정도 혈당이 높을 경우에는요, 포도당이 굳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인슐린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인슐린 단독 투여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혈당 모니터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저혈당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베타2 아고니스트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알부테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긴 한데 사실 급성기 치료에서 흔히 사용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약물은 인슐린과 병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단독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베타2 아고니스트는 인슐린과 상가 효과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50의 역할을 하고 50의 역할을 해서 합쳐서 100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베타2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대표적인 고칼륨 혈증의 원인이죠. 자, 이때 이미 베타2 아고니스트에 대한 저항성을 환자 20% 정도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용량은 네뷸라이즈드 된 알부테롤 10에서 20mg 정도를요 4ml 노멀 셀라인에 섞어서 10분에 거쳐서 흡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 효과는 투여 후에 30분 내에 시작이 되고요. 90분에 피크를 찍고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부작용으로는요, 대표적으로 고혈당, 그리고 빈맥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빈맥은요, 심장의 부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있죠. 심근경색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쓰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중탄산염이 염기물질로 산을 완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 동반된 경우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맥으로 투여하는데요. 효과는 4시간에서 6시간 이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급성기 고칼륨 혈증의 치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나트륨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석이 안 된 앰플을 반복적으로 볼러스로 주게 되면은 고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앰플을 희석해서 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50mg 나트륨을 저장성이나 또는 등장성 용액에다가 희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1리터짜리 5% 덱스트로스 용액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희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혈량 과부하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오늘은 재분포를 통해서 고나트륨 혈증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은 칼륨을 아예 이제 우리 몸속에서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